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애들을 이제 영어 스피치 컨테스트에 내보내려고 이제 나간다고 손든 애들을 요즘에 좀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시점인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어를 잘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난리를 부린단 말이에요. 세계화 시대 이러면서 영어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느낀 생각은,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본인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견, 본인의 주관, 이런 것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성공을 한다 싶습니다. 이번에 영어 스피치 대회에 나오는 것도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주제를 이렇게 말해주고 그 주제에 맞게 써오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자신의 의견을 A4 용지 한 장으로 써와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같이 옮겨보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영어로 같이 옮겨보자. 그리고 그렇게 영어로 같이 옮기고 이렇게 준비를 하자. 함께 준비를 하자. 그렇지만 제일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A4 용지에다가 그 너희의 의견을 써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써온 애들이 있었어요. 나가겠다고 써온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뭔지 아세요?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었어요. 예.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자기 의견이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느낌만 말하는 거야. 느낌만. 나 그거 좋아요? 나 그거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 그거 해서 뭐 기분 좋아졌어요? 아니면 나는 뭐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느낌을 말할 수 있는 애들 뿐이지, 무언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애들이 정말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는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애들이 책을 많이 읽었죠. 왜냐하면 뭐 별로 할 게 없었으니까 책 읽고 뭐 소꿉장난하고 뭐 그런 거 이외에는 집에서 할 게 없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같은 나이대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애들이 훨씬 더 뭐 말은 빨리 배울지언정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보다 말 배우는 속도가 빠르거나 말은 일찍 배우거나, 뭐 애들이 요즘에 더 똑똑해졌다면서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빠를지언정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런 것은 정말 옛날 애들이 훨씬 잘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그 스피치 컨테스트에 나가는 애들도 정말 잘하는 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적 좋은 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지만, 성적이 좋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이걸 써온 게 아니라, 그냥 책 많이 읽고, 이런 애들이 이걸 써온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갖는 것, 의견을 갖는 것,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책을 많이 읽어야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확실히 말을 잘하고 자기 의견을 조리 있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을 여기서 이제 영문과를 들어가고, 중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학원을 이제 다녔던 케이스인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학원을 다녔던 케이스인데,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종로에 ELS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ELS, ECC 그런 게 있었거든요. ECC보다는 ELS가 더 비싼 그런 학원들이었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녔었거든요. 이제 차츰 이제 레벨이 올라가니까 맨 마지막 레벨까지 갔는데 맨 마지막 레벨이 뭐였었냐면 완전히 프리 토킹을 하는 그런 이제 레벨인데 그 맨 마지막 레벨 중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은 프리 토킹 중에서도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리 토킹을 하는 그런 레벨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학원을 다니는데 가끔씩 이제 회사원이나 대부분은 이제 뭐 대학생들 뭐 이런 사람들 뭐 20대들이 주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늑수그리 한 3, 40대 그때는 제가 20대 완전 20살 뭐 이때였으니까 30살만 돼도 완전히 늑수그리해 보이는 그런 아저씨들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20대 뭐 이렇게 30대 아니면 아주 드물게 40, 50대 뭐 이런 아저씨들도 다니는데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뭐에 차이가 있었냐면 발음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일수록 훨씬 발음이 좋죠. 훨씬 발음이 좋고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같은 영어지만 발음이 현저하게 나쁘죠. 그래서 그런 아저씨들이 만약에 좀 낮은 레벨에서 이제 이런 20대에 이런 사람들과 이제 같이 수업을 받으면 좀 뭐랄까 못하는 사람처럼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점점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간 레벨 중에서도 이제 최고 레벨 중에서도 이제 30, 40대, 50대 이런 아저씨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대학생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맨 끝 레벨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때서부터 막 프리토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아무리 좋고 해도 자기의 의견이 없으면 나눌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없으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조차 모르고 자기의 의견이 프리토킹 하는 주제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없으면 말할 거리가 없는 거야. 말할 거리가.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발음이 좋아도 말할 거리가 없는 거죠. 반면에 발음이 별로 안 좋고 같은 영어인데도 옛날 발음 같고 이렇게 이거는 진짜 미국식 발음이 아니라 정말 이건 미국식 발음도 아니고 영국식 발음도 아니고 약간 이상한 발음 같은데 겨우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음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게 정말 많고 풍성하면 그 대화의 장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 아저씨들이 그런 대화의 장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뭐 영어는 미국 영어가 이건 스탠다드다 아니면 영국 영어가 스탠다드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필리핀 영어도 있고 호주 영어도 있고 유럽 영어도 있고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영어를 인도 영어도 있고 그렇지만 영어를 하면 그래도 다 알아는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자기 그 나름대로 그 나라의 특징적인 그런 발음이 섞여서 맨 처음에 듣기는 정말 듣기가 곤란한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의 유창성을 갖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을 듣다 보면 그것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발음이 아니라 뭐랄까 영어를 잘 말할 때에도 말할 거리가 많거나 자기의 의견이 풍성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풍성한 사람이 정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에 대한 이런 키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영어 도서관이라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영어 도서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범위 안에서 영어 도서관을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 사람은 딱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대치동 쪽에 이제 사는, 완전 대치는 아니고 한티라고 있어. 한티. 그쪽에서 영어 학원을 하는 분인데 건물이 자기 건물이야. 땅이 자기 땅이야. 그러니까 하는 거야. 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뭐 자식 낳고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 좀 뭐 무료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전공이 또 영어니까 그걸 좀 살려보자. 근데 강사로 뛰기는 너무 빡세고 나는 그런 사람 싫다 해가지고 그분은 이제 영어 도서관을 마련을 했는데, 예, 하루에 한 뭐 4-5시간 뭐 문 열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책을 빌려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하루에 뭐 이렇게 오픈하는 시간도 길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사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건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강남 쪽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여의도에서 영어 그걸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냥 먹고 사는 거지,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거지, 그게 막 대박이 나서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 영어 뭐 이런 도서관 이런 거 시도해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됩니다. 왜냐면 요즘 애들이 책도 안 읽는 애들이 영어 책을 읽겠냐고요. 그리고 영어 책을 벌써 읽을 만한 그 정도면 벌써 어렸을 때서부터 외국 생활하고 들어와서 어쩌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그런 정도 되는 애들이 영어 그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 거지.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도서관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이게 학원처럼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도서관에서 뭐 문법도 가르치고, 영어 도서관인데 뭐 학교 내신도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점차. 맨 처음에는 영어 도서관으로 개원을 했을지라도. 그런데 변질이 되니까 그것의 단점이 뭔지 압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영어 도서관에서 학원처럼 변질된 그런 곳을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완전 정통 학원으로 내신도 빡세게 봐주고, 뭐 모의고사가 아니구나, 고등학생이니까 내신도 빡세게 봐주고, 문법도 강의도 잘해주고, 뭐 이런 데를 보내겠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영어 도서관이면 영어 도서관, 아니면 학원이면 학원, 이렇게 가는 거지. 영어 도서관인데 변질된 학원을 굳이 찾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점차 영어 도서관이라고 간판은 붙였지만 점차 그런 사람들이 점차 학원처럼 변해가는 뭐 이런 걸 봤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읽게 하세요. 책을.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러 온 애들한테 영어가 끝나면 이것도 약간 저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 아니면 한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먹힐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한글로 된 재미있는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루에 뭐 1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읽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읽고만 가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독후감을 자기의 생각을 써서 독후감을 써서 내게 하면 작은 소정의 뭐 이런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집에 책은 다 있어요. 그런데 안 읽어요, 애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중고장터 이런데 중고품으로 내놓는 거 보면요, 책이 제일 많아요. 엄마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빠방하게 들여놨는데 아이가 그거를 손도 안 대고 그냥 나이가 먹은 거죠. 그렇다고 중학생이 돼서 동화책이나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고 장터에 내다 파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책이 가장 많다니까요. 요즘에는 정말 애들이 책을 안 읽는데, 그래서 집에서도 책을 안 읽는데 나가서, 그러니까는 이 운동하고 같은 거예요.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운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헬스장을, 그래서 헬스클럽을 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선생님이 조금은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관리를 받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거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영어 학원일지라도 그 수업이 이제 끝나면 어떤 그 한국어로 된, 우리나라 말로 된 재미있는 책 같은 것을 몇백 권 구비를 해 두시고, 그것을 그 뒷시간에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얘가 읽고 갈 수 있도록 딱 정확하게 자리에 앉아서 읽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독후감을 써서 내면 포인트를 준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아니면 책 읽는 분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간다면 그런 학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학원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영어 도서관이 아니라 차라리 한국말 도서관,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는 그런 도서관, 그리고 이런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는 이런 도서관을 할 곳은, 도서관이 막 주위에 쫙 국립도서관 있고 막 이런 곳보다는 도서관이 없는 약간 시골 지역, 주변에 도서관이 없는, 도서관을 가려면 막 차를 타고 막 나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그런 곳에서 영어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 방에는 이렇게 책을 한 몇백 권 구비를 해서 영어 수업이 끝나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거기서는 자유롭게 그냥 딱 앉아서 뿐만이 아니라 소파에 뭐 앉아서라든가 아니면 바닥에 엎드려서라든가 아무튼 어떠한 포즈로든지 상관없이, 그렇지만 핸드폰은 절대 안 되고 책만 읽다가 갈 수 있는, 정확하게 하루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렇게 책만 읽다가 갈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는 학원이라면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요즘 애들은 책을 안 읽어요. 집에서 책을 읽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해낸 것도, 책 읽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곳으로 가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집에서는 애들이 거의 책을 안 읽는다. 그래서 학원처럼 책을 읽는 것도 어딘가에 가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똑똑한 애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그런 애들일지라도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말 잘하고 이런 애들이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애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때서부터 애들은 만화만 보고 막 그러지, 어떤 책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온라인 책으로 할 것이냐 그냥 책으로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냥 책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인데 거기 균이라도 묻어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책 소독기가 있습니다. 책 소독기. 그러니까 책을 역시 그냥 온라인으로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요, 정말 책장 넘기는 소리, 이런 거 들으면서 정말 책을 읽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책 소독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뭐 중고책이라고 할지라도 중고책도 싼 게 아주 많거든요. 뭐 그렇게 구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 책을 구비를 하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책 소독기를 한두 개 정도 구비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보기 전에 책 소독하고, 또 보고 난 이후에 껴놓을 때 책 소독하고, 애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매뉴얼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뭐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 물론 돈 많으면 100만원, 200만원 하는,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 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차라리 영어 유치원보다는 책 읽는
책 읽는 학원, 책 읽는 곳, 이렇게 선생님이 앉아서 관리를 하면서 애들을 책 읽게 해주는 그런 데를 차라리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발음이 별로 어눌하거나 아니면 발음이 별로 안 좋거나 그래도 사람이 제가 보니까요, 애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요,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 콩글리시가 됐건 다소 좀 못하는 영어일지라도, 예, 그래도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텅 빈 거죠. 뭐에 대해서 말을 해? 그럼 그것에 대한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영어 문법을 알고 뭐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뭐 문장을 알아봤자 자기의 생각이 없으니까, 말할 거리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은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빨리 나갈게요.